부동산 PF를 제일 처음에 포스팅 하기도 했지만 제일 인기가 많아서 당시에는 이제 마이크도 그냥 그 헤드폰 마이크 쓰고 이래서 목소리도 좀 작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도 크게 하고 그리고 내용이 업데이트 된 것들이 있어서 요번에 개정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부동산 PF는 뭐냐면 나대지에 그 PF 대출을 해주니까 미확정 담보, 즉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PF는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 준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미확정 담보부 대출을 PF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금융에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초자산, 담보가 뭔데, 현금 흐름, 어떻게 상환할 건데, 그 다음에 신용보강, 그에 대한 신용보강, 네가 현금 흐름이나 기초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할 건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없는 금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PF나 뭐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 다른데, 부동산 PF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기초자산은 미확정 담보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을 대출해 줬더니 그 토지에 건물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건물과 토지 합친 그 미확정 담보물이 결국 기초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어떻게 상환하는데 분양 수입으로 상환합니다. 그리고 신용보강 어떻게 그 건물이 세워진다는 걸 보증할 건데 그래서 시공사가 만일 내가 해당 기간 내에 건물을 못 세우면 채무를 인수해 줄게. 이런 책임준공 확약 또는 신탁사가 만일에 시공사가 그 기간 내에 못하게 되면 내가 책임지고 건물을 완성해서 너한테 건네줄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책임준공 확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 부동산 PF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뭐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본에서 쌓아둔 돈을 대출해 주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제2금융권, 뭐 상호신용금고나 뭐 저축은행 뭐 이런 데들은 어떻게 대출을 해 주냐면 지급준비금을 뺀 나머지를 신용창조합니다. 이 신용창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10억을 은행에 갖다 맡겼다. 근데 지급준비율이 5%다. 뭐 10%다라고 치면 10%라고 하면 1억을 은행에 놔두고 9억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억을 대출해 주고 9억을 대출해 준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0.9억 원을 놔두고 다시 0.81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죠. 이렇게 대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처음에 은행에 예치된 돈은 10억인데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은 약 10배인 100억이 됩니다. 이렇게 뻥튀기져 있는 100억을 신용창조라고 하죠. 이건 나중에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신탁사, 캐피탈사는 그 보통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조건이 신용등급이 A- 이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전단체 ABSTB라는 것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로 PF 자금을 쏴줍니다. 그리고 리츠나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펀딩, 즉 투자를 유치해서 자금을 쏴주게 되죠. 제일 중요한 게 PF에서는 책임준공 확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대줬는데 건물이 확실하게 쓴다라는 보증이 없으면 대출을 할 수 없거든요. 첫 번째 책임준공 확약은 1군시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은 1군시공사를 도급순위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군시공사인 줄 아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군시공사의 조건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회사채 신용등급이 A- 등급이면서 도급 능력이 100위 이내여야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만일에 해당 기간 내에 너한테 건물을 양도할게. 다 지어서. 너 만일 양도 못하면 어떻게 할게? 채무를 인수할게. 근데 어떻게 네가 채무를 인수할래? 너 현금 싸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 회사채 발행해. 그게 시장에서 팔려? 신용등급이 A-야. 그렇구나. 네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내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이게 1군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한 2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 20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공사들은 보통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탁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캡을 씌워주죠. 그래서 만일에 이 시공사가 해당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내가 연체이자를 다 지불하고 다른 시공사를 들이대서 공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그 담보물을 대주단한테 양도할게. 이게 이제 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입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대신 책임준공을 확약하고 이런 것들은 그 차주가 채무 불이행에 빠졌을 때 그거를 대신 해준다고 해서 크레딧 디폴트 수합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제 증권사 PF는 보통 6개밖에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금융지주사, 그러니까 국제신탁,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아시아신탁, 그 다음에 국민은행의 KB신탁, 하나은행의 하나자산신탁,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 대신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생보, 그 다음에 한투, 7개 정도 되네요. 요런 것만 증권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인정해 줍니다. 대주단의 기능을 보면 그동안 선순위를 하면서 부동산 금융의 PF를 주도했던 한투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자기자본 100%에 대한 규제를 받아서 주춤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순위를 쏠 수 있는 증권사들이 부동산 PF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순위, 후순위를 쓰는 하이투자증권은 중순위를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IBK증권, SK증권은 후순위를 바치면서 금융주관권을 따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가 최근에는 개발펀드를 운영해서 후순위를 바치고 금융주관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금융주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 중에서 헤리티지나 이런 회사들은 증권사 출신들이 나가서 자산운용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해서 후순위를 바쳐서 금융주관 라이센스를 따내는 이런 게 점점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를 쏘는 중소형 증권사들, 리딩증권이나 이베스트증권 같은 데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토지 계약금에 프린시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계약금을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금융주관권을 가져가죠. 근데 역시 자산운용사들도 PI를 쏩니다. 그래서 이코티에 참여하고 금융주관 라이센스를 따내는 이런 기능들이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금리하고 취급수수료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선순위는 한 5에서 6%, 취급수수료 1에서 2%, 그 다음에 중순위는 7에서 8, 5에서 7, 후순위는 8에서 10, 8에서 10, 주관수수료는 1에서 2% 정도를 받는데 선순위라는 거는 자금을 투여하는 순서는 제일 나중이고요. 후순위가 제일 먼저 투여하고 상환 순서는 선순위가 제일 먼저 받아가고 중순위가 중간에 후순위가 맨 마지막에 받아갑니다. 이렇게 금리하고 취급수수료가 후순위가 높은 이유는 선순위는 안전자산인데 비해서 후순위는 굉장히 불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권사 P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증권사는 자금을 ABSTP라는 전단체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요. 이게 뭐냐면 작동법이 2010년에 실행되고 나서 일반 상업기업들이 전단체를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일반 상업기업을 만들고 그걸 SPC를 설립한 다음에 전단체를 발행해요. 그리고 발행된 전단체에 대해서 증권사가 매입 확약 신용보강을 해줍니다. 즉 이 전단체가 문제가 생기면 증권사가 매입해주겠다. 이런 거고 되고 이거를 시장에서 팝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3개월, 6개월물 전단체가 보통 2.1% 정도에 팔리고 있죠. 이렇게 해서 팔린 돈이 이제 PF의 자금으로 투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리츠 증권에서 PF를 했다. 근데 메리츠 증권이 대주가 아니에요. 메리츠 증권에서 만든 그 유동화 회사, 이런 SPC, 우정 유동화 1호, 이런 데가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이 SPC가 PF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리츠 증권에서 PF에 참여했다. 그 메리츠 증권이 대주주다. 아니에요. 대주단에는 바로 메리츠가 만든 SPC가 대주단입니다.
근데 이 신용보강하는 거를 금융위원회에서 규제한 거예요. 자기자본 100% 이상이 되면 안 돼. 지금 메리츠가 한 22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내년까지 자기자본이 100% 이내로 줄여야 되니까 지금 선순위 대출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의도 했지만 이 증권사들이 자금을 쏠 때는 선중 후순위가 각각 LTV가 있어요. 건물의 종류, 지역별에 따라서. 그래서 도생인 경우에는 LTV가 선중 후 다 합쳐서 최소한 70%고 선순위는 55%, 중순위는 65%, 후순위는 70%. 이거는 이제 서울에를 제한둬서 하는 거고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은 이게 50%, 선순위가 35%, 중순위가 45%, 후순위가 50%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합계 LTV가 한 62%까지, 70% 미만까지만 자금이 조달이 됩니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맥시멈 70%까지 대출이 되는데 선순위는 역시 55, 중순위 65, 후순위는 70. 그리고 복합상가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가들은 선순위가 35, 중순위가 45, 그 다음에 후순위가 50.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3% LTV 정도의 자금이 조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TV가 80%까지 돼요. 그래서 선순위가 65, 중순위가 75, 후순위가 80. 근데 아파트의 역시 근생도 선순위는 35, 중순위는 45, 후순위는 50. 그래서 아파트는 전체 매출액 대비 한 75%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지산이 이제 대부분 공장형이든 오피스형이든 LTV를 60% 이하로 맞춰야 되니까 선순위가 45, 중순위가 55, 후순위가 50. 그 다음에 근생은 똑같이 이제 50% 미만이어야 되니까 35, 45,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LTV가 56%, 즉 60% 이하인 경우에 60% 이하인 경우에만 PF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가는 지역에 상관없이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선순위가 35%, 중순위가 45%, 후순위가 50%대. 그래서 LTV가 50%를 넘으면 잘 PF 대출이 안 됩니다. 상가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그 외 PF로는 이제 세금고 PF가 있죠. 그래서 세금고도 역시 자기 자본은 20%를 맞춰야 되는데 이때 특징적인 거는 후순위 포함 자기 자본이 20%이면 되죠. 그리고 책임전공은 신탁사 책준을 하는데 특이사항은 특정감정평가법인의 특정감정평가사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성금이 나갈 때 CM사를 선정하는데 그것도 CM사만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PF 중에서는 약간 굉장히 복잡한 PF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협 관토 PF가 있는데 역시 자기자본 20%의 필수사업비에 자기자본 20%를 달성해야 되는데 책임전공은 책준이 아니고요. 시공사로 받습니다. 특이사항은 시설 때도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관토 PF는 신탁사를 관리형 토지 신탁을 쓰는데 시설 때는 토지만 담보 신탁을 쓰고 그 다음에 대리사무는 대주단이 직접 해요. 그러니까 신협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훨씬 신탁 수수료가 적죠. 그래서 저축은행은 필수사업비의 20%고 책임전공은 역시 책준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시공사가 직접 하는데 요즘은 이제 신협이라든가 세금고에 자꾸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필수사업비 조건을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분양관리비, 중도금 다 빼고 광고비 다 빼고 필수사업비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좀 자기 자본이 한 2, 3% 정도 줄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증권사가 모두 PF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선순위 조달할 수 있는 PF,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중후순위를 조달하는 그 증권사들이 PF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IBK증권, 그 다음에 이제 SK증권 이런 데가 요새는 증권사 부동산 PF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하려는 건축물별로 LTV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생이니, 오피스텔이니, 지식산업센터니, 그 다음에 아파트니
그리고 그것도 복합시설인 경우에 상가일 때는 50% 미만, 뭐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70% 미만, 뭐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는 사업성을 보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돈을 대주면 세워지는 건물,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확정 담보부 대출인 거죠. 그리고 시공능력 100이라고 다 1군 시공사가 아닙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고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시공사만 1군 시공사라고 해서 한 20군데 된다는 거죠. 이 도급순위 100위 안에 들었다고 다 1군 시공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리츠 개발 펀드 이런 것들이 요즘 시행하고 금융 형태에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리츠도 이제 개발 펀드를 많이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펀드는 이미 후순위를 블라인드 펀드로 조정하거나 PI를 블라인드 펀드로 조성해서 금융 주관권을 따내고 자기가 후순위를 모집하고 선순위, 중순위를 모집해서 금융 주관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점점 대세화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PF에 대해서 개정판이라는 주제 하에서 다시 하나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